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한 개 더 특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나중에 생각하는 건데 지금 이미 나왔으니까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심플 커런트 소스에서 출력장 전압 V의 범위가 얘는 V는 VC 세츄레이션보다 크면 돼. 그러니까 얘가 0.3V니까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0.3V 이상만 되면은 얘는 커런트 소스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커런트 소스가 쓰는 바이어싱 방법에서 돌다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메인 트랜지스터의 커런트 소스로 작용하는 건데 이 커런트 소스의 등가열호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지금 방금 했던 심플 커런트 소스 자체가 얘가. 그래서 이 두 단자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 요로 커런트 소스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 V가 크면 이 토탈 전압은 결정이 되었으니까 여기 전압이 많이 걸리면 여기 적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쓸 수 있는 전압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큰 파형을 못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얘가 액티브 모드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건 안 될 거고. 그러면은 포지티브로 가야 되는데 포지티브도 요 V가 최소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이것이 최소값이 VC 세츄레이션이니까 0.3V만 되면 돼요. 그런데 요 케이스를 한번 가면 어디 돼요?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출력 전압 V, 여기에 커런트 소스로 요 자리에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Q1하고 Q3는 액티브 모드로 동작하는 건 맞아요. 왜? 베이스하고 콜렉터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0.3V, 0.7V니까. 예. 근데 이쪽은 보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C보다 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C보다 크다. 그래서 아까보다 2배 클 것 같지만은 왼쪽 회로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V는 여기에 0.7V, 0.7V, 1.4V에서 다시 0.7V 내려가니까 요 사이는 0.7V가 걸려. 그래서 V는 0.7V 더하기 VC 세츄레이션보다 커야 되는 거죠. 즉 1.0V보다 커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 다 같이 세츄레이션 모드로 들어가려 그러면. 그래서 얘보다는 전압 범위가 제가 넓어요. 얘보다는.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써야 되는,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전압의 영역이 얘가 크고 쓸 수 있는 전압의 영역은 얘는 좁아지는 거고, 그런 반대로 얘는 넓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트랜지스터가 3개 들어가는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자, 얘는 보면은 얘는 무조건 세츄레이션 모드로 들어갑니다. 왜? 요 사이 걸리는 전압이 0.7V, 0.7V니까 여기가 몇 볼트 걸리죠? 1.4V 걸리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세츄레이션 모드가 되고, 얘는 V 플러스가 굉장히 낮으면 문제가 돼요. 낮으면은 얘가 0.7V니까 여기에 1V 이상 이하가 되면은 얘가 문제가 되는데, 얘가 1V보다 적어지면은 이 전류가 구동을 안 합니다. 왜? 여기 1.4V인데 이 저항을 달면 어디 돼? 전류 거꾸로 가야 되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가 전류를 흘리려고 그러면 V 플러스는 1.4V보다 더 커야 돼. 그러면 얘는 당연히 세츄레이션 모드로 안 가고 액티브 모드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얘입니다. 그죠? 얘는 얘하고 동일해요. 특성이. 그래서 얘는 0.3V 이상만 되면 가능하다. 그래서 출력 전압의 범위는 얘 두 개는 넓고 요거는 좁아진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전압의 범위가 못 쓰는 경우가 넓으니까 쓸 수 있는 공간은 좁아지는 거니까 넓게 쓰려고 그러면 왜 돼요? 얘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가 전압이 높아야 되는 거죠. 캐스코드 커런트 소스가 쭉 해보다 보니까 얘는 이미 보상이 됐고 얘가 안 됐으니까 분명히 얘는 둘 다 보상을 할 거라는 예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양호해. 얘도 좋아지고 얘도 좋아져. 그런데 나쁜 점은 뭡니까?
사용할 수 있는 출력 전압의 범위가 좁아진다. 왜? Q3와 Q2와 Q4가 액티브 모드로 동작하기 위한 전압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요 케이스에 대해서 1번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어요. 1번 문제에 대해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 I하고 여기에 있는 I 레퍼런스하고 베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자고요. 그런데 출발 식은 뭡니까? Q1하고 Q2가 정합되어 있으니까 IB1은 IB2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IC1은 IC2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돼.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라고. 그렇죠? 네. 에미터 물려 있고 베이스 물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 IC1은 여기 있는 IE3에 비해서 IE3가 얘 두 개를 공급합니다. IE3는 IC1 플러스 2배의 IB1이 돼. 그쵸? 중간과정 청약하겠어요. 원래는 IB1 플러스 IB2인데 IB1하고 IB2가 같으니까 2배의 IB1 이렇게 두는 거니까 베타 플러스 2배의 IB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IE3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하고 똑같다고 두면 안 돼요. 왜? 에미터하고 전혀 안 물려 있거든. 베이스는 물려 있었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달라요. 같다고 두면 안 돼. 자. 얘가 물려 있는 건 아니잖아. 밑에는 물려 있지만. 그래서 왼쪽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I 레퍼런스는 여기서 공급하는 전류는 IC3 플러스 IB3 플러스 IB4. IB3하고 IB4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IC3 플러스 IB3 플러스 IB4. 얘가 뭡니까? IE3죠. 그 다음에 I는 IC4가 되고요. 요거는 베타의 IB4가 됩니다. 그 다음에 IE4는 IC2가 돼요. 여기 IC1입니다. 그쵸? IE4는 또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베타의 IB4가 돼. 자, 요 자리에다가 얘를요. 그러면은 I는 IB4 베타 곱하기 IB4인데 IB4는 얘가 넘어가니까 1 플러스 베타분의 1 곱하기 IE4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요걸 넣고 IB4에 대해서 풀면은 IB4는 I 레퍼런스 마이너스 IE3인데 IE3는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IB1 요걸 여기다가 이어요. 얘가 뭡니까? IB4죠. 그래서 I는 베타 곱하기 I 레퍼런스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IB1이 아니고 IB2가 됩니다. 베타의 I 레퍼런스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IB2는 베타분의 1의 IC2가 되고 IC2는 IE4가 되죠. 요 자리 대신에 베타 이거 없어지네. 이렇게 곱해 들어가면 베타 I 레퍼런스 이렇게 곱해 들어가면은 베타 플러스 2는 있고 베타 IB2가 IC2가 되죠. IC2는 IE4라 그랬죠. 그래서 IE4 베타에 I 레퍼런스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IE4는 베타 플러스
1의 IB4가 IB4는 베타분의 I가 돼요. 그래서 얘가 1로 넘어가죠. 넘어가면은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2 전체 I는 베타의 I 레퍼런스. 따라서 I는 양면에 베타를 곱하면서 풀어버리면은 베타의 자성 플러스 3, 4베타 플러스 2분의 베타의 자성의 I 레퍼런스. 자, 그럼 베타가 10에서 100으로 변하는 동안에 I는 1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42분의 100. I 레퍼런스에서 100을 넣으면 1402. 만. 얼마죠? 100 나누기 142. 예? 70? 71?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럼 많이 변하는데 이건 안 되네. 그래서 얘는 99% 정도 되겠네. (0.96) 71%에서 96%. 이거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IC의 변화가 크다. 밖에부터 크네, 그쵸? 심플인 경우보다. 그런데 출력 저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내가 아까 예상했는 건 틀어졌구나. 자, 그래서 온도 보상회로는 안 돼. 온도 쪽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고, 출력 저항 쪽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 양단에서 들다 본 저항값이니까 AC 등가회로를 그려야 돼. 자, 심플하게 우리가 대충 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정밀하게 한 풀어보고, 두 가지를 한 풀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풀 때는 그냥 심플하게 풀되, 여기 어떤 거냐 하면은, 이렇게 TR이 돼 있는데, 베이스하고 콜렉터하고 물려있는 요 회로의 등가 회로가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보면은, 에미터가 있고, 콜렉터 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에미터가 있고요. 그래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저항 알파이가 있고 걸리는 전압이 V파이라면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GMV파이라는 전류원이 하나 있고 R조라는 저항 성분이 하나 있는 이와 같은 회로가 돼요. 그런데 이 전류원이 뭐냐 하면은 흐르는 전류가 GMV파이고 걸리는 전압이 V파이니까 GM분의 1이라는 저항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항이 매우 적은 값이에요. 다이오드의 순방향 저항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하고 이 저항에 비해서 이 저항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저항, 병렬 저항은 얘밖에 안 돼. 자,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주어진 회로에서 왼쪽에 있는 Q1하고 Q3가 똑같은 회로입니다. 콜렉터하고 베이스가 물려있는 회로예요. 그래서 출력 쪽에서 보면 Q2, Q4가 있으면은 여기에 GM분의 1이라는 저항 성분을 하나 통하고 GM분의 1이라는 저항 성분을 하나 통하고 그라운드로 가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회로를 갖고 그냥 AC 등가를 그려도 좋고 이 회로에 대해서 AC 등가를 그려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근사치로 들어가면은 GM분의 1이라는 것이 워낙 미미한 값이기 때문에 저걸 제로로 보내버려. 근사값입니다. 근사치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GM분의 1을 갖다가 제로로 보내면은 이와 같은 등가회로로 바뀌게 돼요. Q2, Q4가. 이건 심플한, 제일 간단한 회로가 돼요.
이거 푸는 게 간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복잡하고 그 다음 저 주어진 회로가 제일 복잡한 회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회로에서의 값을 구하고 R0를 여기서 R0를 구해보고 여기서 R0를 구해보겠어요. 자, 요 케이스는 왜 돼요? 그라운드가 있고 베이스 1이 그라운드고 베이스 2도 그라운드고 에미터 1, 2도 2, 4 요 라인이 여기 있으면은 콜렉터 2, 에미터 4 그 다음에 콜렉터 4 에미터 2가 여기 있고 베이스 2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알파이 2가 있을 거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파이 2가 되고 콜렉터 2에서 에미터 2로 GM V파이 2가 있고 그 다음에 R0 2가 있고 베이스 4가 에미터 4 여기 있으니까 알파이 4가 여기 있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V파이 4가 되고 콜렉터에서 에미터 쪽으로 GM V파이 4가 있고 R0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V파이 4는 제로죠. 같은 점이니까. 얘가 제로고 얘는 의미 없어지고 얘도 의미 없어지고 그 다음에 R02가 있고 알파이 4가 있는데 보통 R02가 크니까 얘도 무시하고 알파이 4만 있는 그런 케이스니까 주어진 회로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자,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두고 걸리는 전압을 V라고 뒀을 때 IV 관계식을 구해서 R0는 V 나누기 I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I가 이렇게 흐르면은 GM V84가 빠져나가고 나머지 전류 성분이 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 V는 R04에 GM I 마이너스 GM V84 마이너스 V84 V84 이렇게 걸렸으니까 그 다음에 V84는 뭐죠? I가 흘러서 나눠졌다가 다시 I가 만나서 내려오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는 I 그렇죠? 그래서 I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이 4 곱하기 I입니다. 그래서 V는 R04 곱하기 I 마이너스 GM R04 더하기 1의 V84 이것이 일로 이으면 V는 R04 곱하기 I 플러스 알파이 4에다가 1 플러스 GM 알파이 R04의 I 따라서 R0는 R04 플러스 1 플러스 GM 알파이 R04 곱하기 알파이 4 R04 플러스 알파이 4 플러스 베타의 R04 얘가 엄청나게 커지죠? 아까는 R0였는데 이제 R0에다가 베타를 곱한 만큼 커집니다. 출력장은 베타가 100이면 출력장이 아까보다는 100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